어디까지 했냐? 우리 조세제도까지 했죠. 오늘은요, 여러분 조선 후기 정치사 들어갈 건데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시작합시다. 기억 안 나면 저번 주 프린트 좀 보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의 통치제도들 배웠어요. 그래서 뭐 비변사, 훈련도감, 소고군 꼭 기억하라고 했고, 이쪽에서는 조세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선 사람들은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냈는가? 세 가지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조선 후기에 각각 법이 하나씩 나오는 걸 배웠습니다. 전세, 공납, 군역. 즉, 이 세금들은 뭐냐? 전세는 우리 땅에 내는 세금. 얘는 땅에 내는 세금. 공납은 특산물. 뭐 전복, 귤, 뭐 이런 거 내는 거 있죠? 산삼. 군역은 마지막으로 여기 노동력인데 특히 군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중에서도 군에 관해서 납부하는 노동력입니다. 자, 세 가지에 관해서 무슨 법 나왔는지. 자, 전세에 대해서 조선 후기에 나온 법 뭐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조선 후기에 나온 세금 제도에 관한 법이었어요. 전세, 땅에 관해서는 자, 원래는 조선 전기에는 내가 땅에 대해 세금을 내려면 올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달랐어. 그래서 풍년이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흉년이면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영정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선 전기 땅에 대해 내는 세금은 풍년이면 많이 내고 흉년이면 조금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니까 어때? 이런 거 너무 복잡해. 그리고 심지어 양난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도 황폐화되고 토지 문서도 다 잃어버렸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간단하게 가자라고 해서 가장 낮은 기준, 흉년이 들었을 때의 기준인 1개월당 4두만 내자라고 고정시킨 게 영정법. 두 번째, 대동법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점점 내기가 힘들어지죠.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 공납이거든요. 왜? 내가 사는 곳에 나지도 않는 곡물을 바치라고 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원래 상인을 한 명 고용합니다. 박납인이라고. 그래서 걔한테 돈을 주고 걔가 다 알아서 구해오는 이런 시스템인데 걔가 점점 부패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나온 법 대동법. 이제는 그냥 쌀이나 돈으로 내면 국가에서 알아서 이런 거 필요한 거 살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토지 1개월당 이제 12두의 세금을 걷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정법이랑 다른 거 뭐라고 했어요? 영정법은 원래 있던 세금이야. 원래 땅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제일 최하 적은 기준으로 내게 해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반면 대동법은 원래 땅에 걷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을 기준으로 걷는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부자, 양반들이 싫어했고 반대로 백성들은 땅이 있어도 조금 있거나 없기 때문에 이 공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아했던 법이 대동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갔니?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 좀 문제가 있다. 1년에 2필 내던 거를 반값으로 줄여줍니다. 1년에 1필로. 이제 역을 균등히 부담한다라고 해서 균역법 다 배웠어요. 자, 이 세 가지 복습했고요. 자, 꼭 알아야 돼. 자, 오늘부터는요. 정치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정치사를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면 이제 살인들이 궁당 정치 시작하고 선조 때였죠, 그게. 선조 때 임진왜란 터지고, 그 다음에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 반정 일으키고 나서 인조가 친명대금 정책을 하니까 후금이 화나서 병자호란 일으킨 것까지 배웠어요. 그죠? 복습을 다시 해봅시다. 궁당 정치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자, 살인은요. 원래 훈구파랑 싸우다가 이제 선조 때 오면은 이건 왜 켜지는 것이야? 이거 뭐야? 오늘의 뭔가 상태가 이상하다. 모든 알람 지우. 됐다. 자, 사림이 선조 때부터 권력을 장악하는데 초반에는 하나였다가 이제 선조 때부터 갈리기 시작하죠. 처음에 서인이랑 동인으로 나뉜 건 이조전랑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어떤 사람이 맡을 거냐. 김효원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은 동인으로, 심의겸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은 서인으로 갔어요. 나뉘었고 그 다음에 동인이 한 번 더 나뉘는 이유, 동인과 서인이 권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동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어. 그랬더니 야, 저 서인들 어떻게 처리할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 강경하게 싹 다 없애버리자. 북인. 온건하게 좀 나쁜 애들만 좀 몇 명 내쫓아내고 괜찮은 애들은 같이 가자라고 했던 거 남인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해군 시기에 광해군의 즉위를 도왔던 세력은 요 북인들이라고 했죠. 북인들은 특히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 광해군이 즉위를 하는데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병장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북인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시기는 북인과 함께 간다. 북인이 완전 집권을 해요. 그러다가 광해군이 쫓겨나죠. 인조반정. 자, 이때 여러분 북인은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북인 없어요. 인조반정은 누가 일으켜요? 이 북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서인과 남인이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서인이 중심이 되어 일으킵니다. 이제 북인은 광해군과 같이 쫓겨나서 없고요. 남은 건 서인과 남인. 지금 여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권력을 잡은 상태이고 둘 중에서도 서인이 권력을 일단 쭉 가지고 효종 때까지는 옵니다. 여기까지는 서인이 집권. 자,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뭐냐? 요 붕당 정치가 이제 점점 망가지는, 변질되는 모습을 볼 거예요. 뭐를 거치면서 망가지냐? 요 예송이랑 환국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종 때의 예송, 숙종 때의 환국을 통해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좀 봅시다. 끊겨요? 여러분 끊겨요? 아니요, 별로 안 끊기는데. 현아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볼래? 뭔가 컴퓨터나 이런 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볼래? 오케이. 자, 인조 반정 이후 여기부터 살펴봅시다. 오늘은 자 일단 북인은 여러분 사라졌죠. 인조 반정 이후 얘는 내쫓겨났어. 같이 광해군이야. 남은 건 남인이랑 서인. 얘네 둘이서 이제 붕당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 처음에는 서로의 학문적 입장, 원래 붕당은 학문적,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그래서 학문적 입장 다른데 오케이 인정해줄게. 다른 거 알겠어. 인정. 다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이런 건 비판도 해요. 그러면서도 둘이 서로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저런 애들이 있구나 하면 서로 잘 살아갔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상호 비판하면서도 상호 공존했던 시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정당이 여러 개일수록 그러니까 정당이 하나면 안 되잖아. 좀 여러 개여야 정치가 건전한 이유가 뭐예요? 한 당이 일당 독재를 하지 않고 서로의 당이 견제를 하면서 다른 입장을 절충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서 좋은 거잖아. 이때도 똑같아요. 서인이랑 남인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도 걔네 각자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런 게 다 정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건전했다.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때의 정치는 무엇을 위주로 전개되냐? 각 붕당의 서원 그리고 살림을 중심으로 자기 붕당의 의견을 모아서 정치를 전개를 해 나갑니다. 서원은 여러분 영향력이 세졌겠죠, 당연히. 우리 이거는 살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서원의 권력이 강해져요. 왜? 살림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남인들은 남인들의 서원이 있고요. 서인들은 서인의 서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서원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모았고 두 번째, 요 살림이라는 거 지난 시간 잠깐 언급하고 다시 나왔는데요. 얘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붕당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붕당의 대표격 되는 사람. 자, 우리 이 사람들은요, 과거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너무 뛰어난 성리학자, 그리고 살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어서 과거를 보지 않았음에도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개념 같이 적어놨죠.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뛰어난 학문적 지식, 식견을 바탕으로 붕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게 이 살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인의 송시열이라든가 남인의 허묵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송시열이 뭐 한마디만 말하잖아요. 그럼 서인들은 그럼요 하고 다 따라요.
이렇게 권력 있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이 살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정치는 서원과 살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이전 괜찮았던 시기예요. 서로 상호 비판, 상호 공존하다가 자, 이제 어떻게 망가지는지 봅시다. 첫 번째, 예송이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송이 뭐냐? 한자를 풀어보면 예법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현종식입니다. 이거 왜 가지고 싸우는 거냐면 여기 춥다. 자, 여러분,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고 현종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이 시기에 효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장례식을 치룰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지금이야. 현대사회 사람들은 바쁘니까 3일장하고 끝내죠. 근데 조선시대는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이런 말 다 들어봤죠. 그래서 상복을 되게 길게 입어요. 장례식에 대한 복장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 장례식 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3년 입을 것인가 1년 입을 것인가 1년 입을 것인가 9개월 입을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예송이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쓸데없어 보여요. 장례식 복 얼마나 입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보면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서인과 남인이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웠냐? 이것의 본질에는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대체로요. 서인과 남인이 싸우는데 남인이 더 길게 주장하고 얘는 더 짧게 주장해요. 왜냐면 남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야, 왕은 특별해. 왕의 특수성이 있는데 왕이 죽었을 땐 더 길게 입는 게 당연히 예의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야. 왕은 사대부랑 다르고 왕은 왕실의 예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남인. 왕의 특수성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다만 서인은 뭘 주장하냐? 여러분, 효종은 둘째였던 거 기억나요? 소현세자라는 형이 있었는데 죽었잖아. 얘는 둘째란 말이에요. 이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헌법쯤 되는 경국대전이나 여러 법전들에 둘째가 죽으면 이만큼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다를 거 있냐? 둘째에 따라서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서인. 왕도 그냥 사대부 중에 한 명이니까 사대부의 예법을 따르자라고 주장해서 좀 더 짧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게 예송 논쟁입니다. 봅시다. 총 2차례 일어나거든요. 왜 일어나냐? 자, 인조의 왕비가 요 자이대비란 사람이에요. 인조랑. 근데 계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훨씬 어려. 그러다 보니까 효종도 죽고 효종의 아내도 죽을 동안 이 자이대비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이 자이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길게 입을 거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 효종이 죽었어요. 서인과 남인은 각각 1년과 3년을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남인은 아까 왕인 걸 좀 더 강조한다 했어요. 그래서 더 길게 입어야 된다 했잖아. 남인은 효종께서는 왕이다.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서인은 효종께서는 둘째다. 그러다 보니까 별다름 없이 둘째의 규정에 따라서 1년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첫 번째, 서인이 승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조 반정 때부터 서인이 쭉 권력 이어오고 있다 했잖아요. 지켜요. 계속 서인이 정권을 유지합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이런 거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여기서 이기면 그건 뭐예요? 곧 권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권력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야. 첫 번째, 서인이 승리해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근데 두 번째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어디로 넘어오냐? 쭉 서인이 유지하던 권력이 남인으로 넘어오면서 예송이 끝나게 돼요. 현종대는 남인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끝났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국도 좀 봅시다. 예송은 이게 끝이에요. 자, 현종 때 예송은요. 서인에서 남인으로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숙종 때 이제 3번의 환국이 일어날 건데 환국이 뭐냐? 판국, 국면이 바뀌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3번의 환국은 뭐냐면 정권을 주도하는 붕당이 갑자기 바뀌는 현상. 자, 숙종이요. 나름 이제 딱 즉위를 했어.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들이 있겠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숙종이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서인과 남인이 있을 때 얘네를 나름 견제하기 위해서 둘의 의견을 뭐 절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한쪽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서인 편을 들 때는 남인 다 내쫓아. 그 다음에 서인이 좀 커진다? 좀 건방지고 내 권력을 위협하는 것 같다 싶으면 서인 다 내쫓고 남인 등용합니다. 요게 환국이에요. 국면이 확확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의 환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우리 이거는 왜 이러는 걸까? 자, 아까 우리 남인이 권력을 딱 가지면서 끝났어. 남인이 지금 권력을 쥔 상황. 근데 남인의 살림이 누구냐면 허적이에요. 남인 중에서도 거의 1인자인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왕권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죠. 신하들한테 휘둘리고 있잖아. 자, 딱 이 상황에서 남인이 집권했는데 허적, 나 1인자. 아, 얼마나 세상이 쉬워 보였겠어요. 다 내 권력 아래야. 권력이 너무 세. 자, 그래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허적이 오늘 우리 아빠의 생일이야. 오늘 아빠의 생신인데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밖을 보니까 비가 오네? 근데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막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구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 천막이 어려운 말로 유학이에요. 요게 천막이에요. 자, 이 천막을 어디서 빌려오냐? 왕실 거를 가져옵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그냥 야 가서 좀 가져와. 그냥 내가 가져오라 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시켜요. 그래서 천막을 써서 아빠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날 숙종도 마침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숙종이 밖을 보는데 비가 오네? 그래서 오늘 마치 내가 정말 아끼는 신하 중에 한 명인 허적이 아빠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야, 여봐라 가서 비가 오는데 허적네 우리 유학 천막 좀 빌려주고 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대답은 뭐예요? 그거 이미 가져가셨는데요? 이미 가져갔는데요? 이런 답변을 딱 들은 거예요. 숙종이 분노를 합니다. 완전 화가 나서 어떻게 감히 왕실의 물건을 왕인 나의 허락도 없이 가져가냐. 완전 분노를 합니다. 딱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서인들. 지금 밀려나 있는 서인들이 딱 기회를 틈두고 엿보고 여기다가 이제 첨언을 하죠. 근데 마침 남인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딱 서인이 덧붙여주는 거예요. 숙종이 어때요? 지금 남인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여기다 역모를 꾸민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완전 분노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서인들을 등용해요. 요게 경신왕국 첫 번째 황국이에요. 첫 번째 황국. 자, 그래서 지금 권력은 서인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조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드디어 서인도 갈려요. 요 경신왕국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서인이 갈리는데 왜 갈리겠어요? 여러분, 이 북랑이 나뉘는 이유는 항상 비슷해요. 이 동인이 왜 갈렸어?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까 할 때 북인들은 강경하게 가자. 남인들은 온건하게 가자라고 해서 갈린 거잖아. 얘네도 똑같습니다. 남인에게서 드디어 권력을 다시 되찾아온 서인들이 이 건망진 남인들 어떻게 처리할래? 라고 하는 과정에서 야 강경하게 처리하자. 다 죽이자. 노론. 소론. 온건하게. 같이 가야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딱 갈린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서인도 노론이랑 소론으로 갈렸고 남은 건 그럼 이제 세 갈래로 나뉘는 거죠. 남인, 노론, 소론 이렇게 세 갈래. 근데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노론과 소론이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대립은 하지 않아요. 왜? 아직 남인,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얘네. 얘네가 있기 때문에 아직 눈에 띄는 대립을 하지는 않지만 요 남인이 권력을 잃었을 때 그때부터 엄청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서인도 갈렸다는 거, 경신왕국. 자, 그 다음에 남은 두 가지 황국도 좀 봅시다. 여러분 숙종하면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장희빈. 장희빈과 인현왕후. 우리 사극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인현왕후. 장희빈 그리고 뒤에 여자가 한 명 더 나오니 이 사람이 숙빈 최씨라는 사람이고 영조의 엄마입니다. 자, 숙종의 여자라고 했을 때는 요 세 명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어떻게 묘사를 하냐 장희빈을 희대의 악녀로 표현을 해요. 완전 나쁜 여자.
그래서 조강지처였던 인현왕후를 장희빈에 꽤 넘어가서 숙종이 내쫓고 그러다가 나중에 장희빈의 실체를 알아서 인현왕후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러브레터 쓰고 그래서 인현왕후는 다시 돌아와. 뭐 이런 스토리로 흔히 사극에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처럼 진짜로 장희빈이 희대의 악녀고 인현왕후는 너무 훌륭한 조강지처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건데 사실은 이 세 명 다 붕당 정치의 나름 희생자인 거예요. 희생자. 왜? 여기 정말 본질에는요. 결국에 여자 문제가 아니라 붕당 정치가 섞여 있거든요. 보면은요. 인현왕후는 왕비잖아요. 숙종의 엄마가 매주준 사람인데 숙종의 엄마 자체가 서인입니다. 서인.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당연히 서인이에요. 자, 이 뒤에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장희빈은요. 남인들이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숙빈 씨 같은 경우는요. 원래 무술이 출신이다가 숙종이 장희빈한테서 딱 마음이 떠날 때쯤 딱 이 숙빈 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거든요. 요 사람은 무술이 출신, 천민 출신인데 원래 언제 궁에 들어오냐? 요 인현왕후와 함께 인현왕후를 모시기 위해 같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당연히 서인 쪽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처음에 나타난 기사왕국. 숙종이 처음부터 장희빈을 너무 한눈에 반해서 예뻐했다고 해요. 그런데 숙종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쟤 남인이랑 관련 있는 애인데 게다가 일개 궁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맺어준 게 인현왕후인데 인현왕후랑 결혼하고 나서도 장희빈을 못 잇는 거야, 숙종이. 그래서 장희빈을 후궁으로 들여요, 결국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인현왕후 사이에서는 애가 없었는데 장희빈이 어느 날 아들을 출산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요거는 왜 자꾸 넘어가는 걸까? 조심. 자, 장희빈이 아들을 낳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숙종은 이 아들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세자로 책봉하고 싶어. 그런데 이 세자로 책봉하면 문제가 뭐예요? 권력이 지금 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남인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려. 서인 쪽이 완전 길길이 날뜁니다. 특히 누구? 서인의 영수, 살림이었던 송시열이라고 하는 신하가 완전 날뛰어요. 그래서 세자 책봉 반대 상소 이런 거 올려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화난 숙종. 마침 안 그래도 서인의 권력이 너무너무 커져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던 차에 송시열이 이렇게 나한테 건방진 얘기를 하네. 서인을 싹 다 죽여버리고 남인을 등용해버립니다. 결국에 장희빈은 최초로 궁녀에서 왕비까지 올라간 전례 없는 인물이 돼버리죠. 왕비로 임명해버리고 인현왕후 내쫓아버리죠. 요게 기사왕국이에요.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다는 건 이 사람이 곧 남인 출신이니까 신하들도 다 남인 쪽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정권이 남인 쪽으로 넘어왔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희빈이 결국에 다시 쫓겨나게 되죠. 어떻게 쫓겨나게 되냐? 그때는 이 인현왕후가 돌아오는 데는 숙빈 씨, 요 사람의 공이 큽니다. 같은 사람이고 모시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숙빈 씨가 인현왕후가 돌아올 수 있게 많이 힘을 써줘요. 그래서 결국에 인현왕후가 돌아오게 되는데 장희빈이 내쫓기면서 남인은 다 같이 쫓겨나고 다시 서인이 즉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이 사랑 노름인 줄만 알았던 사건들에 다 정치적 싸움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이 이겼을 땐 남인이, 인현왕후가 돌아왔을 땐 다시 서인이 집권하는 형태. 이게 나머지 두 번의 황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의 황국 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예송은 서인에서 남인으로 끝났죠. 황국은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남인 다시 서인으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오늘의 황국까지 해서 서인의 승리로 끝났다까지 볼 거예요. 서인의 승리로 끝났다가 결과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나눠준 프린트에 있거든요. 저번에 나눠준 하얀 종이 참고 자료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뒤쪽에 보면 이 똑같은 자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잘 읽어줬어요. 여러분 방금 읽어본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아는 그 사극의 내용들 숙종이 정말 여자에 미쳐서 그렇게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사실 이 사람들 다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이 사람들도 결국에 뭐예요? 정치적 희생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선시대에 슬프지만 여자가 힘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런 건 다 드라마에서의 묘사일 뿐 실질적으로 그 본질에는 붕당 싸움이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역사를 배웠으니까 그런 드라마도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장희빈에 관한 드라마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송과 황국을 다 배웠는데 이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했냐. 초반에는 서인과 남인 서로 그래도 달라도 인정해주고 상호 비판, 상호 공존했던 애들이 이제는 변질됐어요. 이 예송과 황국을 거치면서 이제는 서인이 집권하면 남인 다 죽여. 상대 붕당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서로 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붕당 정치가 더 이상 비행기 붕당 정치가 더 이상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자기들 이익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국가의 안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붕당만의 이익을 쫓는 형태. 지금 붕당 정치가 변질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이 예송과 황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되었다. 결과 좀 봅시다. 결과. 우리가 봤듯이 예송과 황국을 통해서 최종 승자는 서인이었어요. 서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모습 이제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열되었죠. 그 중에서도 노론이 앞으로 그 정권을 꽉 잡고 정치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볼 겁니다. 노론 중심의 정치 시작이 될 거다. 자, 그리고 결과 중에서도요, 마지막 거 먼저 볼게요. 이 숙종이 도대체 이렇게 황국을 왜 했느냐? 초반에 말했죠. 나름 숙종은 왕권 강화하려고 이런 걸 한 거야. 실패했지만. 결국에 숙종은 나름 이 붕당 정치의 대립도 좀 완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해 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전국에 혼란만 초래하고 끝났다. 이렇게 숙종의 정책이 실패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번 왕권은 약화되고 지금 보면 서인과 남인 신하들의 권력에 휘둘리고 있죠. 신하들의 권력이 커진다는 건 그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비변사 신하 정도로 생각하세요. 신하들의 권력이 커지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왕권은 약화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내용이고요. 1분 정리해보면 사실 길게 말했지만 별거 없어. 자, 사림, 서인과 동인이 갈렸어요.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렸죠. 광해군이 집권했을 때 집권했던 세력은 북인이지만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북인은 사라지고 서인과 남인만 남게 됩니다. 얘네가 초반에는 잘 정치를 하고 있다가 서로 건전한 정치 하다가 중간에 현종 때 2차례 예송. 그래서 서인에서 남인으로. 그리고 숙종 때 3차례의 황국, 서인, 남인, 다시 서인으로 이 예송과 황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는 변질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권력을 잡은 건 서인이다. 오늘 한 내용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내용은 뭐냐? 자, 여러분 남인들이 약해졌어요. 노론과 소론이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영조와 정조를 배울 건데요. 아까 우리 장희빈이 아들 낳았다고 한 거 기억나요? 걔가 경종이에요. 결국에 왕이 되긴 하는데 이쪽을 지리했던 게 소론과 남인. 여기를 지지했던 게 노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둘이서 노론과 소론이 싸우는 모습을 볼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영조와 정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이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고